CEO만 아는 배당의 속사정. 네. 배당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세금 때문이죠. 돈 때문인 건데, 자, 첫 번째는 진짜 법인에 배당 가능 이익은 숫자로만 찍혀 있지 실제 현금이 없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자, 두 번째, 명시 차명 주식입니다. 네. 이거를 해소를 못해서 배당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조금 답답한 상황인데요. 직원들 눈치를 보시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대표님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배당을 잘 하고 계십니까? 네, 한번 이번 기회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소를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센서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싱커벨 신들입니다. 네, 요즘 자주 찾아뵈니까 너무 좋으시죠? 네. 자, 이번에는 저희 지난번에 중간 배당 이야기를 언뜻 좀 살짝 했어요. 근데 그거랑 관련해가지고 좀 살펴볼 사항들이 있어서 좀 들고 나왔는데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죠. CEO만 아는 배당의 속사정. 네. 배당을 지금은 많이들 하려고 하는 추세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배당을 한 번도 시행을 안 한 대표님들이 많으시거든요. 배당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조건이 마련이 됐는데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만한 속사정이 있어서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그 전에 앞서서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배당금 지급이랑 재무제표 관련해가지고 설명드리면서 요 설명 드렸어요. 그래서 보신 대표님들은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시면 되고 안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들은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제조원가 명세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는 것들이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 보시죠? 예. 근데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는 따로 구분해 놓은 이유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제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몇 년 며칠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고 재무상태표는 몇 년도 말일 기준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찍혀 있는 게 좀 다르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당기 순이익이라고 표시되는 것들이 어디에 올라간다? 재무상태표에 이익, 잉여금이라는 곳에 뿅 하고 올라간다. 예. 그게 매년 쌓인다, 누적된다 이런 표현들을 했었고 네. 손익계산서는 1년 단위의 체력, 네. 1년 단위로 움직이는 데가 그 체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누적된 체격, 내 덩치가 얼마나 커졌나 이거를 이제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재무상태표에 올라가 있는 이익, 잉여금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저희가 배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기라고 표현을 하는 게 그 해, 당해 연도 기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1년 차는 1기, 2년 차는 2기, 3기, 4기. 그래서 저희가 15기 이러면 15년 된 회사구나 이렇게 이제 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잉여금은 어떻게 쌓이는 거냐. 당기순이익이 2억인 회사는 잉여금이 2억 당연히 쌓이겠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3억이 쌓이면 잉여금이 합해져서 5억. 누적된 체격이니까 계속 누적해서 덩치가 커져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억이 그 다음 연도에 나면은 합해서 6억. 근데 당기순이익이 그 다음 연도에 손실이 났어요. 마이너스 1억. 이렇게 찍히면 잉여금에서 마이너스 1억. 뭐 이렇게 이제 빠진다고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쭉쭉쭉 나간다. 이 안에 뭐 다른 이제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냥 간편하게 놓고 보면은 이렇다라고까지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배당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세금 때문이죠. 다 돈 때문인 건데 이 세금을 차치하고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배당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으시죠? 예. 자, 그것들을 좀 살펴볼까요?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인데 그게 꼭 세금 때문은 세금의 돈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진짜 법인에 배당 가능 이익은 숫자로만 찍혀 있지 실제 현금이 없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많으실 거라고 봐요. 특히 오래된 예전부터 오래 운영을 해왔던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경우들은 이럴 가능성들이 높죠. 예, 그래서 배당을 못 하시고 그냥 재무상태표 자체에 잉여금만 숫자로 찍혀 있는 경우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답답하신 대표님들도 계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명신탁 차명 주식입니다.
네, 저희가 법인 설립 때 어떠한 사유가 됐건 차명 주식이 생겼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 투자자가 있었는데 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거나 아니면 지금 연락하기 좀 껄끄럽다거나 아니 정리는 해야 되는데 뭐 양도가 됐든 환원이 됐든 어떤 세금 낼 재원이 없어서 예, 이거를 해소를 못해서 배당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왜냐하면 배당을 하게 되면 그 명의자한테 돈이 가는데 차명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내가 돈을 다 투자를 했는데 명의만 그 사람한테 넘겨놨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금은 명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배당을 하게 되면 법인에서 그 명의자한테 30%가 됐든 10%가 됐든 배당금이 갈 것이고 그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들이 생기는 건데 세금은 내가 대신 내준다고 한들 그 돈을 뭐 그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돈도 아닐 거고 나도 배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몇 억 단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돈을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당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다. 이런 대표님들이 현장에서는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인.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조금 답답한 상황인데요. 예, 앞에 두 개 같은 경우는 정말 돈 때문에 못하는 경우고 이거는 돈도 돈이지만 내가 세금 내는 것도 문제지만 직원들 눈치를 보시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왜냐면 이 회사는 대표님 좋은 마음으로 이 회사는 다 같이 이제 잘 되자고 이제 다들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그 자금을 빼오는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대표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건데 왠지 나만 돈을 너무 많이 받아오는 것 같아. 네, 이런 느낌을 이제 받으시는 대표님들도 계세요. 자, 대표님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배당을 잘 하고 계십니까? 예, 한번 이번 기회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소를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이런 그 세금 시뮬레이션 돌려드리는 거 했었죠. 이거를 세무사님이 돌려주실 수도 있고 저희 같은 사람이 돌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100날 돌린다 한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무의미합니다. 무소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부터가 대표님 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부터 좀 가볼까요? 배당을 못한 이유. 제로다. 우리 배당할 현금이 없어. 네, 없고 그냥 회사가 숫자만 찍혀 있는 거지 진짜 겨우겨우 굴러가. 근데 이 잉여금을 정리하긴 해야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꼭 현금으로만 배당을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정관에 뭐 규정을 넣어놓기는 하는데 현물로도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인지를 하시고 그 부분들을 살펴보세요. 그게 부동산이 됐든 기계장치가 됐든 재고자산이 됐든 모두 현물이죠. 그리고 요즘 많이들 하시는 보험, 법인에서 보험 가입하시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현금은 아니라 현금입니다. 그거를 현금화시켜서 빼면 현금인 거고 그 증권 자체로 빼는 거는 현물이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근데 그마저도 없다. 그럼 조금 답답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활용할 수 있는 현물 자산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개인화 시켜가지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차명 주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예전에 앞에 영상에서 이제 발기인 기준 변천사를 저희가 그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궁금하신 그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차명 주식 같은 경우는 회수를 일단은 하지 않으면 대표님들 계속 앞으로 걸림돌이 되실 거예요. 그게 단 5%가 됐든 10%가 됐든 대표님들이 앞에 이제 향후에 앞장서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어떤 탁탁 걸리는 그런 걸림돌이 될 거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해소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데 당장 100%를 다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10%가 차명 주식이다 그러면 1%씩 정리를 하더라도 언젠가는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좀 떨어졌을 때 양도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시든 아니면은 발기인 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명을 했었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환원 절차를 밟으시든 어떤 방향을 써서라든 해소는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이 차명 주주들이 상속이 발생이 돼서 그 자녀들한테 넘어갔을 때는 굉장히 모호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논쟁 소지가 많고 소송까지 가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 있을 때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차명 주주분들의 나이가 많으시다 그러면
더욱 미리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요. 대표님의 생각의 이제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표님이 관점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 회사가 존속을 하는 거는 주주들이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존속을 하고 그 투자된 돈을 가지고 회사가 이제 성장을 했잖아요. 그 성장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비상장 주식이고 내 회사이기 때문에 이 돈 빼가는 거가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상장 주식에다가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배당을 받거나 그걸 양도를 하거나 이게 마음이 불편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도 그 상장 주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거를 주식을 사주고 투자를 해야지 굴러가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잘 굴려서 그걸 배당 가능 이익 재원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돌려주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대표님이 그게 1,000만 원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자본금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이 회사는 존속 자체가 안 됐을 뿐더러 성장할 수 있는 발판 자체가 마련이 안 됐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회사가 어려울 때는 대표님들 주머니가 짱짱하게 차 있어야지. 내 회사잖아요. 짱짱하게 차 있어야지 이 돈이 다시 재투자가 돼서 법인으로 흘러가서 법인이 존속하고 법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자금 마련이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법인에서 계속 이제 유동화 이제 자금으로 있다가 법인에서 어떤 것 때문에 재투자를 잘못 왕창 투자를 했다가 그게 파사삭 망가지게 되면 대표님 주머니도 짱짱하게 차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자체도 망가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예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때 세대는 회사가 안 좋으면 급여 포기하고 대표님 저희 같이 으쌰으쌰 합시다. 이런 시대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 눈치는 좀 덜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법인에서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러면 대표님 자산을 어느 정도 좀 빼셔서 자산 축적을 해놓으신 다음에 회사가 휘청하거나 자금이 필요할 때 다시 법인에 재투자해서 쓰시는 용도로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조금 편하지 않으실까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오늘은 내용이 길진 않은데요. 이제 중간 배당 계속 이제 시즌이다 보니까 요즘 중간 배당 하러 제가 덜어 다니는데 대표님들이 저희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유 배당 안 해요. 뭐 세금도 너무 많고요. 아니면은 뭐 배당하게 되면 눈치도 보이고 지금 배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하시다가도 요러저러한 설명들을 드리면 그 다음번에 만나셨을 때는 조금 마음이 열려 있고 뭔가 문제점들을 해결하시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계셔요. 근데 저희는 대표님이 이 관점을 바꾸든 안 바꾸든 저희한테는 이득도 없고 실도 없어요. 득실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는데 대표님한테는 그게 직접적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언들을 주위에 저희가 아니라 뭐 담당 세무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조언을 잘 받으셔가지고요. 관점을 조금 전환을 해보시고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주제들을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